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반도에 중국이 새로 개발한 최신 구축함을 보내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충격적인 도발에 한국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것을 공개하며 중국에 맞서자 중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압승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공개했길래 이토록 난리가 나버렸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인에게만 흰색 비표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한항공 측은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 중이라고 실토했는데요. 9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에 다른 저우스위츠 국제공항의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누리꾼은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일일이 비표를 나눠주고 별도 입국장 통로에서 이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대한항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복면신문은 8일 저우스위츠 공항에 문의한 결과 우리는 착륙 안내 업무만 담당하고 비표 배부는 항공사가 PCR 검사는 해관 담당이라고 답변했고 해관 측은 관련자들이 퇴근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우리에게는 비표를 착용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입국 관련 당국의 요구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미 집단 면역을 이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등극한 한국.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인에만 하얀색 비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중국 공항에서 한국인만 차별받도록 하는 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들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KLL 등 전세계 장비 업체 상위 5위권 업체들이 모두 잇따라 중국을 버린 채 한국에 올인하는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최근 경기도에 메모리 장비 기술 개발 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와 R&D 센터 건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달 중 반도체 칩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이 고도화된 전자빔 이미징 기술 솔루션도 한국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미세 공정의 필수인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도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ASML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3나노 이하 반도체에는 꼭 필요한 EUV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이 파워가 너무나 막강해 슈퍼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신사옥과 부품 제조 시설 등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신사옥을 완공해 입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채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ASML 관계자는 ASML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 고객사를 위한 투자라며 외국의 제조시설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 보안이 생명인 만큼 ASML은 해외에 절대로 공장이나 R&D 센터를 설립하지 않는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짓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일렉트론도 이르면 올해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에 R&D 센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쿄 일렉트론은 1,000억 원을 투자해 R&D 시설을 증설하고 장비를 개발, 실험할 클린룸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램 리서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에 R&D 센터를 열었습니다. 앞서 2021년에 화성에 제3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KLL도 한국 내 R&D와 사무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핵심 국가가 되자 미국은 한국의 쿼드 초청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간의 대중국 협의체인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일 공개한 전략적 연계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화 필요성 보고에서 이 대만과 다른 영내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억제하려면
한국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로 한국이 경제, 기술, 안보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데다가 EPCC 목표에도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한국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한국이 쿼드에까지 가입하며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이 건드릴 수 없는 이 막강한 국가로 거듭나자 이 중국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군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현재의 3배인 900발로 증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핵전력에 의한 막강한 전략적 억지 체계를 구축한다며 핵전력 증강을 시사했는데요.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2년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운용 가능한 중국의 핵탄두를 400발로 추정하고 2035년에 1,500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주력 미사일 구축함인 52D형의 수출에 나섰으며 이는 중국이 더 나은 구축함의 생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선박 건조 국유 기업인 중국 선박공업그룹이 발간하는 월간지 해군과 상선은 지난주 발간한 최신호에서 52D형의 수출 모델인 52D2형에 대해 첨단 통합 레이더와 미사일, 지휘 시스템을 갖춘 배수량 7,500톤의 구축함이라고 소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공함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는 52D형이 더 이상 중국군의 최신 킬러 제품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52D형이 사용하는 기술은 성숙하기 때문에 해군은 공유에 자신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2D형의 뒤를 잇는 52E형이라 불리는 더 나은 구축함이 곧 등장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겨냥해 전면 배치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7번째 1만톤급 대형 구축함 쭈니함을 우회적으로 공개하며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체는 쭈니함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배치된 곳은 한반도를 겨냥한 서해와 남해 쪽인 것으로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자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쭈니함은 해군에 취역한 7번째 55형 대형 구축함이라며 과거의 훈련 패턴으로 볼 때 올해 말에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까지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하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쿼드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최신형 중국산 구축함을 공개하자마자 한국산 최신의 구축함을 공개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한국과 중국산 구축함을 정밀 비교 분석하더니 한국의 압승, 중국의 대참패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대망신을 당했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반전을 만들어낸 한국의 최신의 구축함은 바로 정조대왕함.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공개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신의 방패라 칭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견저 커지고 전투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진수식 때 공개된 정조대왕함 외형을 보면 당장 눈에 띄는 무기는 5인치 함포 한 대, 근접 방어 무기 정도인데요. 거대한 함포를 주렁주렁 단 군함들에 견줘 무장력이 빈약해 보이는 정조대왕함을 왜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양강군 건설의 상징, 신의 방패라 부르는 것일까요? 정조대왕함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를 설치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과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조대왕함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조대왕함이 신의 방패라 불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산 초강력 레이더 때문입니다. 한국산 레이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육각형 판처럼 보이지만 이 수천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이 중 20여 개의 목표물에 대한 유도 통제와 전투 지휘가 동시에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이더는 한 면에 90도씩 360도 모든 면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레이더의 경우 각 면마다 4480개의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자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공 방어 능력도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사거리 170km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다른 나라들의 함정들은 미사일을 한 발씩 장전해야 했는데 한국산 구축함은 미사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금속재 용기인 캐니스터와 미사일이 갑판 아래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장전하지 않고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고열과 고압의 화염을 안전하게 발사대 및 함정 밖으로 배출하는 놀라운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형 구축함을 사기 위해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